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 차현주입니다. 2015년 새로운 해가 시작됐습니다. 새해 시작과 함께 올 한 해 우리 머리 위에 밤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궁금하시죠? 자세한 소식 오늘의 별별 뉴스에서 확인해 보시죠. (2015년) 미리 보는 우주쇼. 먼저 3대 유성우가 있습니다. 지난 1월 4일에 있었던 4분의 자리 유성우를 포함해서 8월에 페르세우스 유성우, 12월에 쌍둥이 자리 유성우가 있습니다. 21세기에 들어 우리나라에서 처음 보는 현상. 1977년 천왕성 꼬리의 존재를 확인시키고 38년 만에 찾아온 1월 25일에 펼쳐질 천왕성 엄폐 현상. 4월 4일에는 개기월식도 있습니다. 이번 개기월식을 놓치면 2018년까지 볼 수 없다고 하니 꼭 챙겨보시고요. 2015년은 행성들의 근접 현상도 많습니다. 2월 22일에는 금성과 화성이 근접하고 7월 1일 금성과 목성의 근접, 7월 19일에는 달과 샛별 금성이 근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달에 관한 현상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올 7월은 한 달 동안 보름달을 2번 볼 수 있는 블루문을 볼 수 있고 9월 28일 추석에는 올해 가장 큰 보름달, 슈퍼문을 볼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참 다양하고 굉장히 많은 천문현상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현상을 특히 주목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현상이 특히 신기한 현상인지 이태영 교수님과 함께 올해 있을 주요 천문현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네. 벌써 또 한 해가 바뀌었네요. 그러게요. 네네. 네, 그 하루의 반은 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밤에 일어나는 일들, 천문현상도 올해도 역시 1년의 반이 밤이니까 네. 많은 일이 일어나겠죠. 일단 1월 25일에 일어나는 그 천왕성의 엄폐 현상이라고 있습니다. 엄폐 현상이요? 잘 못 들어보신 말이죠. 네, 엄폐 현상이 어떤 건가요? 달 뒤로 이 별이라든가 행성들이 가려지는 현상을 엄폐라고 합니다. 그 달에 의해서 가려지는 현상들인데요. 네. 천왕성의 엄폐, 천왕성 보신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예.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거의 한계, 6등성까지의 별을 우리가 맨눈으로 볼 수 있는데 네. 이 명왕성의 밝기가 한 5.7에서 5.9 등급. 그러니까 눈을 볼 수 있는 거의 한계점이죠. 네. 그 많은 배들 중에서 명왕성을 가려서 이것이 명왕성이다. 이 구별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1월 25일 날은 우리나라에서 명왕성이, 이 천왕성이 네. 이 달 옆으로 살짝 가렸다가 나오는 이 엄폐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눈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시골이라면 뭐 5.7등성이 보이는데 네. 이 서울과 같은 도시라면 쌍안경 정도가 필요하겠죠. 근데 그 많은 배 중에서 천왕성을 구별하기 사실 쉽지 않은데 네. 이날만큼은 달 옆에 바로 붙어 있으니까 이게 천왕성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을 텐데요. 네. 서울 기준으로 해서 밤에 9시 한 59분부터 달의 왼쪽으로 살짝 가려집니다. 네. 그래가지고 10시 한 8분 정도. 9분까지죠. 9분 동안 이제 달이 살짝 가려지는 건데요. 전국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안양이라든가 원주, 그러니까 위도로 치면 37도 20분 위에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아래쪽에 있는 예를 들어 대전이라든가 더 밑에 있는 지역에서는 달 옆으로 살짝 스쳐 지나가겠죠. 그러니까 중북부 지방에서만 볼 수가 있는 거네요. 서울, 경기와 강원도 그렇죠. 북부 예, 쪽. 그 중에서는 가려졌다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네. 더 아래쪽 지역에서는 옆에 스쳐 지나가는 걸 볼 수 있겠죠. 이 천왕성 엄폐는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근데 올 한 해는 전 세계적으로 한 13번 정도 일어납니다. 네. 왜냐하면 천왕성의 위치가 엄폐가 일어나는 위치에 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13번 중에 딱 요번 한 번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21세기 들어서는 처음 있는 현상이거든요. 올해만 그렇죠. 일어나는 현상인가요? 예, 그래서 또 한동안 또 못 봅니다. 그래서 네. 이 1977년도에 이제 달에 의해서 이 천왕성이 가려질 때 그때 살짝 가려지는 모습에서부터 천왕성의 고리가 발견됐어요. 네. 그 현상에서 살짝 고리가 살았다 나타나는 걸 보면서 천왕성에도 고리가 있구나 하는 걸 발견됐는데 네. 아무튼 이 보통 사람들이 천왕성 수, 금, 지, 화, 목, 토까지는 쉽게 아는데 그렇죠. 천왕성은 거의 맨날 볼 수도 없고 이 쌍안경을 확인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이날만큼은 천왕성을 확인하기 아주 쉬운 날이거든요. 그래서 1월 25일입니다. 네. 우리 태양계에서 토성 다음으로 있는 그 제우스의
저보다 높은 신이죠. 네. 우주에서 가장 강한 신, 이 우라노스의 행성 천왕성을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1월에는 천왕성을 볼 수 있고요. 네, 그럼 그렇죠. 이후에는요, 좀 눈에 띄거나 올해 네. 좀 손에 꼽을 수 있는 천문 현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은 이제 4월 4일에 있을 개기월식. 아, 개기월식은 뭐 지난해에도 있잖아요. 있었죠. 근데 이제 올해 못 본 앞으로 한동안 없습니다. 아. 2018년 정도 돼야지 보여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 4월 4일 날 개기월식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체를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저녁 하늘에서 달의 왼쪽이 아래부터 가려지기 시작해가지고 예. 서울 기준으로 해서 7시 15분부터 달의 왼쪽 아래쪽부터 가려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8시 58분 정도 되면 완전히 이 달이 지구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죠. 완전히 들어갔으면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달이 붉은색이 되는 것이 바로 개기월식의 특징이었죠. 아, 네. 예, 지구의 대기에 의해서 굴절된 빛이 달에 희미하게 붉게 비치기 때문에 붉은색의 보름달이 되는 거고. 네. 내가 이제 그렇게 잠깐 지나서 이제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개기월식이 지나고 나서 10시 44분쯤 되면 완전히 달이 지구 그림자에 벗어나가지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저녁 하늘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2018년 전에는 이 앞으로 몇 년 동안에는 볼 수 없는 그런 네. 드미한 현상이니까 개기월식 작년에 못 보신 분들 올해 꼭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네, 또 이번 해에는 유성우, 네. 또 밤하늘 관측하는 분들의 또 하나의 묘미가 유성우잖아요. 네네네. 올해는 유성우가 뭐 특별히 많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날이 있나요? 아니, 1년, 기본적으로 이제 1년에 3대 유성우라고 해가지고, 지난 1월 3일부터 4일 동안에 있었던 4분의 자리 유성우. 네. 이미 지난 거지만, 그게 이제 시간당 한 뭐 100개에서 120개 정도. 요거하고 이제 8월 13일에 있을 그 펠시우스짜리 유성우. 요것도 시간당 한 80개에서 100개 정도의 별이 보이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이는 이제 12월 달에 보이는 쌍둥이 자리 유성우. 네. 그래서 요것이 이제 1년에 3대 유성우인데, 오. 1년에 3대 유성우는 거의 뭐 특별하게 변함없이 그냥 보이고요. 예. 올해 특별히 유성우가 많이 보인다 하는 건 없지만 예년 정도의 수준을 보일 것 같고요. 네. 올해 예년하고 좀 틀린 거 뭐냐면은 좀 행성들이 서로 근접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금성이나 목성, 굉장히 밝은 행성들이죠. 이런 행성들이 서로 나란히 붙어서 보인다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에 이제 저녁 하늘에서 금성과 화성이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달 정도의 지름, 달이 한 0.5도거든요, 각도로. 네. 달보다 더 가까운 정도로서 저녁 하늘에서 이제 금성과 화성이 나란히 붙어 보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피크가 되는 것이 이제 7월 달이에요. 네. 행성 중 제일 밝은 것이 이제 금성이고, 네. 그다음이 목성이거든요. 예. 7월 1일 날 새벽 하늘에서 금성과 목성이 정말 달보다도 더 가깝게 이렇게 붙어서 보이거든요. 그럼 굉장히 크고 환하게 보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UFO로 오인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것이 금성이나 목성이라고 해요. 워낙 밝다 보니까. 그런데 그 두 개가 합쳐져서 보이고. 보이죠. 거의 달보다도 가까운데 보이니까 네. 거의 그 7월 초 이때는 근데 이때가 거의 장마 무렵이에요. 네. 장마 무렵이기 때문에 이제 별들이 잘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보이는 하늘에서 갑자기 새벽 하늘에 엄청나게 밝은 게 두 개가 나란히 보인다. 그럼 이제 UFO 운이 또 변화가 이제 쇄도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올 7월 1일 전후해 가지고는 금성과 목성이 뭐 하루하루가 그렇게 많이 위치가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장마철 중간중간에 하늘 트일 때 이 네. 새벽의 동쪽 하늘에서 금성과 목성 붙어 있는 거 보시면서 와,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성과 목성이 굉장히 가까이 보이는 그런 때고요. 거기에 달까지 겹치는 날들은 굉장히 달을 그만큼 가까이 가는 건 아니지만 네. 상당히 와, 놀랄 정도로 이제 행성들이 많이 접합을 많이 접해서 보이게 된다 하는 부분이고요. 네. 이 7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재밌는 게 블루문이 뜹니다. 블루문이요? 레드문은 들어봤는데 블루문은 어떤 건가요? 예, 블루문은 이제 레드문은 붉게 보이는 개기월식 때 붉게 보이는 것이 그렇죠. 레드문이죠. 근데 이제 블루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푸르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기분 나쁜 달, 우울한 달이라는 뜻이죠. 음력이 양력보다 짧기 때문에 양력 1일 날 보름달이 뜨면 마지막에 한 번 더 뜨는 경우. 그래서 한 달에 보름달이 두 번 뜰 때 두 번째 뜨는 보름달을 가리켜서 블루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달을 굉장히 싫어했는데 네. 보름달이 두 번 뜨니까 정말 기분 나빠 해가지고 두 번째 뜨는 보름달을 가리켜서 블루문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 그래서 7월 달에는 보름달이 두 번 뜹니다. 네. 근데 두 번째 뜨는 보름달, 블루문이 뜨는 달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보름달 뜨면 기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소원도 두 번 빌 수 그렇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럴 때는 해피문. 그래서 우리한테는 해피문이지만 서양 사람들한테 블루문. 물론 이 블루문이라는 뜻이 드물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요즘은 그 기분 나쁜 달이라는 의미보다는 우연한 만남이 있을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법한.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블루문 카페도 많이 생기고 해가지고 그렇죠. 거기가 뭔가 좋은 만남이 있을 것 같은. 왠지 로맨틱할 것 그렇죠. 같고요. 하지만 블루문의 원래 뜻은 상당히 기분 나쁜, 밖에 나가면 안 되는 그런 날이었다는 거 한번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역시 달 얘기하니까 네. 올해 가장 큰 달이 뜨는 날이 바로 이 추석이에요. 음. 올해 보름달 중에 가장 큰 달이 바로 추석날입니다. 사실 지난해에도 뭐 슈퍼문이다 해서 그렇죠. 달이 크게 보인다고 했었는데 네네. 이번 해에도 추석에 그만큼 큰 달 볼 수 있는 건가요? 올해 보이는 달 중에서 가장 큰 보름달이 바로 추석에 뜨는 보름달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슈퍼문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와 달 사이의 평균 거리가 38만 킬로미터인데 네. 이 거리가 10% 정도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예. 당연히 가까워졌을 때 보이는 달이 그만큼 더 커 보이겠죠. 그렇죠. 지름이 한 10% 정도 좀 커 보이고 면적은 또 그 이상 더 커 보이는 거고. 그래서 네. 올해 보름달 중에서 가장 가까이 보이는 보름달이 바로 이 추석날 뜨는 보름달인데요. 그만큼 더 풍성하고 커 보이겠죠. 초저녁보다는 그 다음날 새벽으로 갈수록 커집니다.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이 추석 다음 날 아침이기 때문에 네. 이 추석에 뜨는 보름달이 점점 새벽으로 갈수록 조금씩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 지기 전에 그때가 가장 큰 거죠. 물론 이제 추석에 보름달 뜰 때 소원 비르시는 분도 있지만 네. 늦으셔도 괜찮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달은 더 가까워지고 더 커집니다. 네. 그래서 새벽에 지기전이 가장 커지고 가장 가까워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올해는 참 풍성한 추석 보낼 수 그렇죠. 있겠네요. 가장 큰 보름달 뜨는 추석이기 때문에 여느 해보다도 가장 수확이 많은 네. 걸 얻어가는 그런 추석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풍성한 보름달처럼 올 한 해도 이렇게 풍성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네. 네, 이번 한 해도 정말 예쁘고 신기한 천문 현상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올 한 해 하늘 보면서 그리고 또 저희 별별 이야기와 함께 하늘의 천문 현상 관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멀리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보내온 영상입니다. 극지방 하늘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오로라. 어디서 봐도 황홀한 야경. 대기에 방해 없이 보는 수많은 별들과 은하수. 그리고 고요한 밤의 정적. 6개월간 찍은 12,500여 장의 이미지로 만든 환상적인 영상. 이 아름다운 영상은 어디에서 보내온 영상일까요? 우주정거장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멋진데요. 교수님, 우주에서 이런 고해상도의 사진이나 영상들을 보내기는 쉽지는 또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이제는 물론 이제 우주에서 뭐 인터넷 환경도 우주 인터넷도 쓰는 시대가 왔고 또 이제 우주에서 계속 화물선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자료도 왔다 갔다 하고 네. 찍는 게 어렵지 보내는 게 어렵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그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 상당히 고해상도의 화면인데요. 네. 그 12,500여 장, 6개월 동안 찍었던 12,500여 장의 고해상도 이런 영상, 그러니까 그 화면을 갖다가 묶어서 이렇게 화면을 만든 거라고 합니다. 와, 근데 정말 보고 싶으세요? 정말 보고 싶죠. 네, 근데 저는 별로 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많이 보러 다니셨잖아요. 저는 땅에서 보는 건 좋아하지만 위에서 올라가면 우주 환경이라는 것이 예. 가봤자 제대로 설 수도 없고 거의 중력을 못 느끼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래도 실제로 보는 건 또 땅에서 보는 것과 또 다르지 않을까요? 네, 물론 이제 우주 여행을 저렇게 한번 하기 위해서는 뭐 민간인이 하려면 일주일 동안 갔다 오는데 250억 원 이상의 돈이 필요하고 네. 엄청나지만 이 우주정거장은 지상 한 350km 정도 높이에서 1시간 반에 한 바퀴 지구를 돕니다. 예. 그러니까 1시간 반에 한 바퀴씩 돌면서 해가 뜨는 것을 1시간 반 만에 한 번씩 볼 수 있는 거죠. 와. 그리고 뭐 초속 한 7.7km 거의 굉장히 빠른 거죠. 음속이라는 것이 초속 한 340m 정도니까 네. 이거는 뭐 음속의 뭐 수십 배 정도 되는 빠른 속도로서 이제 지구를 돌고 있는 건데요. 근데 또 우주정거장에서 보는 이런 오로라라든지 별은요, 훨씬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왜냐면 대기가 좀 없어서 그렇죠. 잘 보이지 않을까요? 지상에서 별을 볼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대기가 이제 가리는 거잖아요. 네. 먼지라든가 공기 이런 거에 대해 이런 것 때문에 별빛이 가리게 되고 또 수분 같은 거 수분들이 이제 수증기가 또 이제 가리게 되고 네. 그래서 별을 볼 때 이제 칠레 아타카마 사막 같은 경우는 해발 뭐 5,000m 이상 그만큼 먼지라든가 이 공기가 적어지겠죠. 그다음에 이제 수분의 영향이 별로 없는 거고. 근데 우주로 올라가면 정말 그나마 대기가 더 없다 보니까 네.
그만큼 더 이제 가리는 게 없으니까 더 잘 보이겠죠. 아, 그렇군요. 네네. 네, 신기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는 와우 천문 영상. 오늘은 우주 정거장에서 바라본 아름다운 지구의 모습 영상 전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영상이 준비돼 있을지 기대해 주세요. 한 주 동안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반짝반짝 천문 현상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교수님, 이번에 전해주실 하늘 소식 어떤 건가요? 네, 제가 앞에 말씀드릴 때 올해는 행성들이 가까이 보이는 것이 굉장히 많다. 네. 이런 말씀드렸었죠. 네. 그중에 이제 이번 주에는 그 금성과 수성이 가까이 있습니다. 수성은 평소에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 해 가까이서 움직이다 보니까 어느 게 수성인지 알기도 힘들고 네. 밤하늘에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수성을 보면 장수할 수 있다. 그래서 목숨 숫자 수성이라고도 많이 불리거든요. 그렇죠. 이 저녁 하늘에서 이 수성과 금성이 거의 붙어버립니다. 이제 특히 이제 11일 날 저녁 5시, 1월 11일 날 저녁 5시 무렵에는 예. 수성과 금성이 거의 달 지름 정도로 가까이 붙어버려요. 그럼 어느 쪽 하늘을 보면 볼 수 자, 있나요? 저녁 하늘에서 금성은 서쪽에서 보입니다. 예. 그래서 금성이 저녁에 보일 때는 해가 진 다음 서쪽, 그래서 개밥바락이라고 불리고 네. 새벽에 금성이 보일 때는 해보다 먼저 동쪽, 이때는 샛별. 그래서 네. 금성은 저녁 하늘에 항상 서쪽에 보이고 새벽엔 동쪽에 보이는데 당분간은 저녁 하늘에서 보이게 돼요. 네. 그럼 저녁 하늘이니까 서쪽이겠죠. 서쪽이고 해질 무렵에 금성과 수성이 붙습니다. 근데 이제 해가 진 다음에 보이니까 예. 5시 무렵에는 붙어봤자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해가 지고 나가지고 무조건 최대한 서쪽에 금성이 보이면 금성 바로 옆에 수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맨눈으로 볼 수가 있고 쌍안경이면 좀 더 쉽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1월 11일 날 저녁 5시 무렵에 금성과 수성이 가장 붙게 되는데 네. 해가 질 무렵이에요.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서쪽 하늘에서 금성을 먼저 찾으시고 네. 금성 옆에 제일 밝은 것이 바로 수성이다. 라고 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올해 처음 전해드리는 천문 현상인데요. 보면 장수한다는, 목숨 숫자로도 불린다는 수성 천문 현상이 기다리고 있네요. 여러분도 꼭 한번 찾아보시면서 올 한 해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별별 이야기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알찬 소식들 가득 준비해서 찾아뵐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우주와 천문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아래쪽에 보이는 주소로 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증 시원하게 날려드릴게요. 별별 이야기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YTN 웨더 홈페이지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에서 찾아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